너는 왜 안 먹어? 너 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고지 그만 피고 빨리 먹어. 영화 여행자. 아빠가 태워주는 자전거가 제일 신나는 진이. 오늘은 아버지가 사준 새 신을 신고 새 옷도 맞춰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빠,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빠 옆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진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이어질 거야. 그런데 오늘따라 등을 돌리고 자는 아빠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빠는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를 사주고는 제일 맛있게 생긴 거 골라. 진이를 한 시설로 데려갔는데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누구한테도 인사 잘하고. 그곳엔 진이 또래의 여러 여자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네가 진이구나. 이진이. 낯선 어른들의 소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진이는 여기 수녀님이랑 좀 둘러보고 있을래? 무슨 일인지 아빠의 표정은 유난히도 슬퍼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와 진이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수키. 야, 너 몇 살이야? 뛰지 말랬지? 그냥 어서 와. 하지만 너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진이는 이곳의 아이들이 영 낯설고 불편했죠. 벙어리인가 봐.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해? 너 벙어리야? 수키야.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밖으로 뛰쳐나가 보는데 아빠는 이미 철문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야, 그제야 아빠가 자신을 이곳 보육원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이. 하지만 진이는 만나보게 한번 입어보자. 차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옷 안 입어요. 우리 아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너 거기 있어도 다 보여. 이러한 진이의 저항은 보육원의 모든 불이 꺼진 늦은 밤까지 이어졌죠. 배고픔을 못 이겨 몰래 안으로 들어와 봤지만 아빠가 사준 소중한 케이크는 이미 동인한 상태. 이에 진이는 서러움이 복받쳐 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는데 잠은 안 자고 화투점 삼매경에 빠져있는 보육원 아이들. 이에 진이도 호기심이 발동하고 손님이다. 안 맞네. 오늘 손님 안 왔는데. 왔잖아. 아까 걔. 걔는 손님 아니지.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식구지. 아이들의 대장 예신의 말을 듣자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진이.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저항은 계속되는데 진이야, 그러다 다쳐. 어서 내려와. 너 빨리 못 내려와. 이에 참다 못한 보육원 보모는 자, 문 열렸다. 이리 내려와서 가. 진이의 소원대로 대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물론 9살 꼬맹이가 갈 데가 어딨겠냐마는 그래도 추운 바깥보다 꼬장이라도 받아주는 보육원 안이 차라리 나았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갖고 그런 거 못 참는다. 그거 네가 직접 치워. 그거 다 치울 때까지 못 나갈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진이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 수키. 싸가지 없는 년.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알아?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 펴. 수키는 머리를 뭘로 감아야 할지도 모르는 진이에게 자, 이걸로 감아. 빨래비누로 감으면 머릿결 다 망가져. 친언니처럼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한편 보육원 아이들은 반의무적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만 가는 시간이었죠. 3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이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최대의 고통의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이 말 안에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최종 목표는 따뜻한 새 가정으로 입양 보내지는 것. 너 뭘 믿고 그래? 말 잘 듣고 착해야 누가 널 데려가지. 물론 진이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이제야 입이 열렸네. 혀가 붙었는 줄 알았는데. 웃어. 그리고 이어지는 신체 검사 시간. 진이는 그곳에서 너 여기 보육원에 왜 왔는지 알아?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버려지게 된 이유를 떠올렸죠. 우풍 때문이에요. 아빠가 새엄마랑 아기랑 할머니 데리고 온 적 있었는데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밥 먹고 있었고 나는 이 방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내가 아기를 안았는데 아기는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새엄마랑 아빠랑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기 다리 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우핀이 찔렸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는 내가 아기를 찔렀대요. 나 때문에 아기가 죽을 뻔했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건이 아니면 자신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진이. 그 일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편 최근 들어 거의 자매처럼 붙어 다니고 있던 진이와 수키. 최근 두 소녀는 다쳤나 봐. 이러다 죽겠다. 다친 새를 발견하며 공동 육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수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미국 가면 이런 거 매일 먹어. 미국으로 입양 가는 것. 맛있지? 그래도 난 안 가. 반대로 진이처럼 입양 소식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기 싫어요. 예신의 경우 신고질하기 싫다고요. 식모 간다고 생각해. 양부모 만나 입양하는 거지. 그녀를 입양하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속보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입양이지. 식모 가는 거잖아요. 아빠가 빨래하고 식모 시키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너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네 나이가 몇인데 몸도 성취하는데 그래도 널 데려간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싫어요. 난 안 가요. 보육원에선 항상 입양 보내지는 친구들에겐 특별한 송별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나이 일어나. 자기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크게 다시. 7달 나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외국인 입양 부모가 찾아왔고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국희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수키이고요. 11살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산수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 취미는 세계 지도를 보는 것이고 커서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땡큐. 스키는 이 기회를 안녕하세요. 저는 병석이입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그로 인해 쫄딱 젖어버린 두 소녀가 키우던 새. 미안해. 방에다 두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며칠 안가 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게 낯설었던 지니. 그런 지니에게 수키는 미숙하게나마 누구와 이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하느님 아버지, 새가 죽었어요. 꼭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듯 보육원은 이별이 끊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모가 각별하게 생각했던 예신 언니가 결국 양부모에게 가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어머 아줌마. 예신 언니 갔어요. 최근 들어 부쩍 외출하는 날이 많아진 수키. 일전에 보았던 외국인 양부모에게 했던 어필이 성공했던 것.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무슨 말이야? 내일 또 만나자는 뜻이야. 내일 또 가? 응. 내일 영어 공부하러 오래. 네? 하지만 지니와 이별하는 것 또한 싫었던 수키. 너 같이 가면 갈 거지? 그래서 수키는 같이 가면 갈 거지? 지니에게 동반 입양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약속. 외국인 부모와 함께 지내려면 영어는 필수. 그날부터 수키의 특급 영어 과외가 시작되고 굿모닝. 아니, 굿모닝. 지니 역시 굿모닝. 열정을 불태웁니다. 잘 잤어요. 하지만 미안해. 외국인 양부모가 원했던 아이는 오로지 수키. 진짜 미안해. 지니는 그렇게 또 한 번 가슴 쓰린 이별을 경험해야만 했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처음 듣는 내 친구야.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갔느리들이요 두터운 우리 당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복숭아 꽃살 굽고 아기 진달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선물 많이 왔네. 보육원 아이들은 인형 선물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열어봐. 그런 인형 따위가 지니의 공허함을 채워줄 리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만 불행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죠. 그 장면을 목격한 보모는 요즘 뭐 하는 거야? 지니에게 올바른 분풀이 방법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분풀이 하고 싶으면 이걸로 쳐. 실컷 쳐. 더 세게. 그걸로 되겠어? 수키의 빈자리는 잊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번졌고 말했잖아. 전화번호 모른다고. 원장에게 아빠와 연락해달라고 졸라보는데 전화번호는 몰라도 주소는 안단 말이에요. 이에 못 이긴 원장은 주소가 어딘데? 지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진이가 알려준 주소지에 다녀온 원장은 가슴 아픈 소식을 갖고 돌아왔죠. 지금은 그 집에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도 다 잊어버려야 돼. 아빠 다시 안 오셔. 절대 안 오실 거야. 이제 진이에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줘봐. 이거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아빠에게서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렸다 생각한 진이는 그렇게 몇 날 며칠에 걸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아빠가 사준 구두와 옷을 입고 아빠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진이는 사랑을 알기도 전에 이별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땅에 묻던 그 순간은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아빠를 기다리던 진이 자신의 어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에 올 거라 믿었던 마음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이는 여행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진이의 고단한 여행을 조용히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 여행자였습니다.